안녕하세요, 주식 셰프입니다. 네, SK 케미칼 지금 보니까 27만 원이 한번 깨졌었네요. 네, 제가 케미칼 이제 중요한 시기만 딱딱 보고 있는데 어쨌든 27만 원 위에서 잘 자리 잡는 것처럼 보였었는데 깨졌네요. 깨지고 갔는데, 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한 이틀 정도는 깨져도 상관없어요. 이틀 정도, 뭐 하루 이틀 정도는 이렇게 하다 바로 올라오면 뭐 무시해도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다시 27만 원 위로 올라와서 자리 잡았으니까 과거보다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자리 잡는 게 중요해요. 27만 원이 자꾸 깨지는 모습. 그러니까 하루 이틀 정도 이렇게 내려왔다 올라가서 여기서 이렇게 있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내려왔다가 반등했는데 다시 밀린다? 이거는 조금 추세상 좀 안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27만 원은 오늘 어쨌든 지켜내야 되는데, 뭐 모양새는 27만 원, 네, 잘 지지받고 있는 모양입니다. 오늘 모양새로는. 자, 보시면 여기서 27만 원을 잘 지지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 전반적인 분위기는 오늘 뭐 27만 원 위에서 잘 버텨내고 있는 그런 분위기예요. 27만 5천 원까지 노렸는데 안타깝게도 좀 실패를 했죠. 네, 실패를 했는데 어찌됐건 지금은 이제 5일선을 다시 타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하락이 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27만 1,900원, 그러니까 27만 2천 원 위로 올라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지금 공방전을 벌이는 겁니다. 호가가 이제 500호가니까 위에가 27만 2천 원, 1,500원, 이 사이에서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여기 위로 올라가느냐 못 가느냐 이제 하는 건데, 자, 여기서 이제 뚫고 한번 이제 올라가면 여기가 이제 27만 2천 원이죠. 이제 올라가느냐 이렇게 밀리느냐, 이제 이게 5분봉이라 좀 길어 보이는 거예요. 이거 올라갈까요? 2천 원을 이렇게 가느냐, 여기 보시면 계속 그거잖아요. 2천 원으로 갈 수 있느냐 못 가느냐. 자, 요런 건데, 자, 그래서 27만 2천 원만 회복을 한다 그러면 아주 좋은 모습이 되는 거고요. 근데 뭐 일단 이렇게 하락이 좀 급하게 있었던 종목은 5일선 타는 게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팁입니다. 네. 주봉상 뭐 이번 주 뭐 해봐야 뭐 이틀밖에, 오늘까지 이틀밖에 안 돼서 아직은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주봉상 보면은 지난주 금요일 날 좀 내려가면서 약간 훼손은 됐어요. 그래서 박스 안에 있긴 한데 오늘 다시 이걸 회복해 주면 뭐 나쁜 모습은 아니고, 월봉상은 오늘 이제 마지막 날이죠. 네, 월봉 모습으로 보면은 어쨌든 오늘 급락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급락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내려가던 추세가 이렇게 살짝 들어 올라가는 형태로 됐기 때문에, 비록 머리는 생겼지만 그래도 올라가는 형태가 됐기 때문에 바닥 다지는 형태의 추세로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오늘은 좀 매도 위에 있어요. 최근에 보면은 뭐 외인들도 어느 정도 이제 매수가 들어오기도 했죠. 근데 연기금이 이제 매도를 하면서 오늘은 좀 안 보이네요. 네, 연기금이 이틀 매도를 하면서 주가가 조금 주춤했는데, 이 종목은 전에도 이제 연기금이 한번 계속 매도하면서 좀 주춤한 적은 있었죠. 근데 뭐 연기금 매도가 나왔지만 보시면 매수 자체를 안 했어요. 금요일 어제 별로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지, 매도를 너무 확 늘린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저께보다 매도량을 줄였죠. 그쵸? 이때 이런 데에 비해서는 매도량을 줄인 상태고, 다만 매수를 좀 덜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전에 이때 좀 매수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주춤하는 상태가 된 것 같아요. 자, 외인들 매도량 뭐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이때에 비해서 매도가 지금 많이 줄었죠.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고, 뭐 그렇다고 뭐 매수가 확 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매수량을 좀 유지를 해주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폭발적으로 한번 터지고 난 다음에 한번 이제 불을 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한 번에 불이 붙으면은 약간 좀 열을 식히고 가야 되는데, 그게 또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열이 식혀지고 있는 모습, 거래량이 줄고 있죠. 이렇게 밀리는 모습은 좋지 않은데 이게 계속 밀리네요. 밀리는 건 좋지 않은데 어쨌든 27만원 지키고 다시 한번 좀 올라가주면 좋겠네요. 오늘은 보면 이제 금투나 이런데 좀 투신 쪽이 좀 매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금융투자하고 투신 쪽 매도가 나오는 것 같은데, 참 이게 좀 그렇죠. 오늘 지금 외인이 소폭 순매수로 돌아섰거든요. 보시면. 근데도 불구하고 금투랑 지금 매도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나스닥이니 뭐 이런 데들, 미국 증시가 최고치를 갖다가 달성을 했느니, 그러니까 최고치 경신을 했느니 이런 얘기 나와도요, 기관은 엇박자 내기 때문에 이렇게, 네, 오늘 같은 날 사실 코스피가 조금 회복을 해줘야 되는데 3140포인트는 회복했네요. 근데 금투가 좀 방해를 많이 하죠. 외인들마저도 순매수로 돌아섰는데도 좀 이런 모습이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 종목에서도 약간 외인들 매도가 나오는 것 같은데, 뭐 크게 걱정은 뭐 안 하셔도 됩니다. 27만원만 좀 지켜내면 다시 또 올라오긴 했네요.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참 재밌는 모습이죠. 네, 이게 차트에서는 이제 바뀌었는데 차트에서 27만 1,000원, 여기 27만 500원. 그러니까 미래에셋대우가 조금 HTS가 조금 이상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볼 게 어떤 분이 이제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질문하신 게 있어요. 그걸 같이 말씀드릴게요. 자, 요 내용인데요. 그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 시총에 따라 나눠요. 1위부터 100위까지 대형주, 네, 그다음에 100위부터 해서 소형주, 중형주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래서 이제 중형주 같은 경우는 101위겠죠. 네, 101위부터 300위까지, 네, 그러니까 1에서 100, 101에서 300, 301에서 이제 나머지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자, 이렇게 나눠지는 건데, 원래 SK케미칼 같은 경우는 시총 100위권 이내에 있었기 때문에 대형주였습니다. 네, 대형주였는데, 케미칼 보시면은 이제 106이에요. 좀 전체적으로 이렇게 가격이 좀 떨어지고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좀 시총이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죠. 주가가 떨어졌으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106위로 이렇게 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중형주로 바뀝니다. 자, 이걸 갖고 이제 장단점 말씀을, 그러니까 궁금해 하신 분들 계세요. 근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장단점이 있는데, 첫째는 그런 겁니다. 이제 단점부터 하고 장점으로 마무리를 하는 게 낫겠죠. 단점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대형 그 패시브 자금들 중에 대형 자금들, 그러니까 외국계든 국내든 패시브라는 게 그냥 어떤 지수의 상황이나 어떤 업종의 상황에 따라 정기적으로 이렇게 매매하는 자금이에요. 네, 정기적으로 막 고정적으로 이렇게 매매하는 자금인데 그 자금들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 정기적인 그 매매 자금이 좀 덜 들어올 수 있다. 네, 패시브 자금이 대형주보다는 중형 쪽에는 좀 덜 들어올 수 있겠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스몰캡 이런 얘기 하는 것처럼 약간 시장을 볼 때 그 투자 대상을 볼 때 좀 다르거든요. 대형주 중심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고 중형주, 소형주 나눠지는데, 아무래도 대형 투자 기관들, IB들, 그러니까 투자은행이나 이런 데는 대형주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패시브 자금 규모는 좀 줄어들 수는 있다. 네, 줄어들 수는 있는데, 대신 장점은 또 이게 장점을 마무리해야죠. 뭐냐면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에서도 하위권이 있었어요. 그동안 하위권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106위로 이렇게 100위권 밖으로 밀려나면 사실상 중형주에 있는 상태가 됐는데, 어쨌든 기존에는 편입상은 대형주에 있었는데 밑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주 내에서도 1위부터 100위까지 종목 중에 옥석을 가리잖아요. 상위권에 있는 종목들, 뭐 카카오도 그렇고 이렇게 상위권 종목들이 아무래도 또 시장 관심도 많고 또 갈 때 또 잘 가고 그랬으니까 자금도 글로 또 많이 유입이 되고, 자금이 유입되니까 주가도 좀 더 좋은 모습이 나올 수 있죠. 근데 케미칼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은 추가적인 이제 그 사업거리들이 나오고 이럴 때까지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 비수기거든요. 약간 쉬어가는 타이밍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차피 자금이 크게 들어올 것도 아니면서 그냥 오히려 투자에 대해서는 소외를 받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대형주 내에서는 이왕이면 다른 데 해, 여기보단 다른 데,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중형주로 넘어가게 되면요, 한마디로 그 생각하시면 돼요. 용꼴이냐 뱀의 머리냐. 중형주로 넘어가면요 106이잖아요. 중형주가 101위부터 300위까지라고 그랬잖아요. 106이면요 거의 뭐 1, 2, 3, 4, 5, 6 탑 6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쵸? 탑 6에요. 탑 10 안에 들어가요. 이러면요 중형주 투자 자금에서는요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되면 반대로 전반적인 그 펀드 규모로 볼 때는 대형주가 아무래도 패시브 자금이 훨씬 크겠지만, 대형주보다는 약간 그 중형주 쪽이 펀드, 전체적인 펀드 사이즈는 작아도 이 종목에 대한 관심은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투자는 더 들어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게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물론 이게 뭐 중형주 상위권이니까 투자해, 대형주 하위권이니까 팔어, 이런 건 아니에요. 기업의 상황이나 시장 상황, 업종 다 봐야죠. 최근에 이제 케미칼 같은 경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여기서 지금 그린 케미칼을 하려면은 원료도 수입해야 되고 또 수출도 해야 되잖아요. 해외 수출도 하니까 화장품 용기도 그렇고 재활용기들 수출도 하니까, 그러려면은 운송비가 조금 저렴해야 되는데 운송비가 많이 올랐잖아요 최근에요. 운송비 문제, 그리고 유가가 또 단기 상승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SK 케미칼도 케미칼이기 때문에 석유화학 그쪽 관련된 회사인데
원자재 그 값도 오르다 보니까 장사 잘했어요. 잘했는데 비용이 많이 올라간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안정화되기 시작하면 그래도 좀 사업이 좀 그러니까 이익률도 좀 올라갈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신규 코폴레스터 쪽도 이제 신규 공장 가동 시작하니까 공장이 돌면 뭐예요? 매출 규모가 늘어나는 거고, 매출이 늘면 영업이익 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파면 마침 타이밍 좋게, 오히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지금 이 타이밍에서 오히려 대형주에서 저 밑에서 무시받는 것보다는 중형주에서 대장 노릇하는 게 더 낫죠. 그러니까 대장이라기보다 뭐죠? 상위권 노릇을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케미칼 뭐 27만원만 계속 지켜내면 괜찮은 모습이에요. 오늘 조금 다시 약세가 나오긴 하는데 매도가 조금 늘어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기간이 또 너무 누르지 않고 좀 적당한 자리에서는 좀 적당하게 해주면 좋겠어요. 네. 자, 그래서 항상 응원합니다. SK 케미칼 주주분들 모두 빵긋 웃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